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9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 실종자, 피랍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된 외국인은 현재까지 약 62명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인 실종자도 있지만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부 교회 에반스턴 출신의 모녀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지역 커뮤니티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 최대의 약국 체인 두 곳이 파업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노조 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처방전을 안전하게 제조하기가 어려워 고객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일련의 파업을 예고,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연가스 노출로 북서쪽 교회 우드스턱에서 발생한 주택 폭발로 주변 건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칼리지 플래닝이 자녀들의 대학 진학 고민과 학자금 부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과 플랜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높아도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성지순례 여행객 철수 관련 공지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안내사항을 보도해드립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제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 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약 900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외국인 사망자, 실종자, 피랍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이번 교전으로 지금까지 숨진 외국인은 최소 5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국가별로 보면 태국이 18명, 미국인 11명, 네팔인 10명, 아르헨티나인 7명, 우크라이나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밖에 프랑스와 러시아인, 또 영국, 캐나다, 캄보디아인도 사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실종된 외국인은 현재까지 약 62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미국인 실종자도 있지만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부 교회 에반스턴 출신의 모녀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또 지역 커뮤니티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ABC7과 WGN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8살의 나탈라 라단과 또 그의 어머니 주디스 타이라나안으로 이들은 가자 인근의 나할 오즈에 있는 친척을 방문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라난의 아버지는 WGN-TV에 지난 6일 금요일 이후 이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 모녀는 지난 9월 2일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 중 이들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종된 딸이 다닌 것으로 알려진 디어펠드 고등학교는 어젯밤 성명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가족을 방문 중이었던 졸업생 나탈레 라난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슬프게 생각한다며 그녀의 가족은 그가 하마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관련된 추가 정보가 없고 우리 모두는 하마스의 테러 공격으로 숨지고 부상한 모든 이들과 나탈리와 그의 가족을 포함한 실종된 무고한 이들을 기억하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다른 무장 세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체포된 군인과 민간인 130명 이상이 구금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양측에서 1,600여 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6,000명을 넘긴 것으로 현재 집계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주택을 사전 경고 없이 폭격할 때마다 그 보복으로 민간인 포로 1명을 처형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응에 고심이 깊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하면서도 확전을 꺼리는 모습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막대한 지원에 이어 중동전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피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이 워싱턴 포스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소 1년간 이스라엘 공격을 준비했으며 이란으로부터 무기와 군사 훈련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최대 약국체인 두 곳이 파업에 시달릴 전망입니다. 노조 측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처방전을 안전하게 제조하기가 어려워 고객의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일련의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ABC7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의 월그린 일부 매장의 약사와 기술자 및 지원 직원 등은 월요일인 어제부터 내일 수요일까지 파업을 계획 중인데요. 일부 직원들은 하루 동안 파업할 계획인 반면 다른 직원들은 사흘 내내 약국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전역의 약 9천 월그린 매장 중에 500개 이상의 직원이 관심과 또 결속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파업이 약사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스러운 처방과 또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에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월그린은 로이터 통신 확인 요청에 대한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일부 팀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에 대해 참여하고 청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려운 위치에 인재를 유치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 약사들의 임금과 고용 보너스에 상당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CVS 약사들도 캔사스 지역에서 2주에 걸쳐 2번의 파업을 실시했었죠. 최대 22개의 약국을 폐쇄했고 이번 주에도 미국 의료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던 카이저 퍼머넌트 간호사, 의료기술자, 지원 직원들은 72시간 동안 병원과 의원에서 근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천연가스 노출로 북서쪽 교회 우드스턱에서 발생한 주택 폭발로 주변 건물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 화재는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트라이언 스트리트과 링컨 애비뉴 지역의 하수관 내부에서 한 직원이 2인치 가스관을 건드려 폭발, 주택 한 채가 무너지고 인근 교회와 학교를 포함해 최소 10채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피해 복구 작업은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지역의 이재민들은 세인트 메리 카톨릭 교회로 대피 중인 것으로 현재 전해집니다. 이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내년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네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렸던 계획을 접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에 암살된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입니다. 내년 대선이 민주공화 양당의 박빙구도로 전개될 경우 제3후보의 등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특히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에 기반을 뒀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 진학 고민과 학자금 부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과 플랜을 소개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는데요. 지난 7일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위치한 입시 전문학원 칼리지 플래닝에서 열린 이 세미나는 특별히 KBS가 후원한 것으로 얼리 디시전과 얼리 액션 마감을 앞두고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학 진학과 관련해 명문대 합격 전략에 대한 정보와 또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 참석한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샘리 대표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이 알아야 할 대학 입학 절차에 대한 특정 기준과 또 우선순위를 정리한 스텝 13 정보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했고 고등학생들에 대한 도전과제, AP 또는 IB 수업을 포함한 엄격한 커리큘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발행한 College Admission Look for the High School이라고 해가지고 하이스쿨 학생들을 위한 대학에서 보는 13가지 항목을 뽑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의 커리큘럼이 어느 만큼 스트롱하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 그러니까 이왕 듣는 거 챌린지 할 수 있는 AP나 뭐 아널스 과목을 들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 똑같은 점수 레귤러 A하고 AP B하고 같은 점수인데 AP B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테스트 ACT, SAT를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점수를 제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합격률이 많이 달라지죠. 그 외에도 액티비티,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 엑스트라 커리큘러 같은 것들을 얼만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막상 입시철 다가와서 주니어, 시니어 때 준비한다 그러면 늦었죠. 이날 세미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각각 칼리지 플래닝 미국 의대 진학 전속 카운슬러인 린지 칼슨 박사과 샘리 대표가 맡아 강연했습니다. 칼슨 박사는 의대 진학을 위한 전략적 준비 절차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미국 의대를 가려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하이스쿨에서 바로 의대를 가는 걸 결정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일반 대학의 프리메드로 가서 의대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이스쿨에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프리메드를 전공하는 대학생들한테는 의대를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런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컬 스쿨 가기 위한 어드미션 테스트를 MCAT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의대를 가려면 병원에 발런티어를 한다든가 쉐도잉을 해야 된다든가 리콰이먼트 시간들이 있죠. 그것을 채워놓지 않으면 원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게 강조한 내용들이죠. 또한 11월 초로 마감이 임박한 조기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에세이와 추천서 등 제출 서류 준비에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리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어떤 학교는 11월 15일이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주, 4주 정도 남았는데 추천서도 미리 다 받아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학교 결정도 해야 되고 메이저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감안하면 얼리 어드미션 내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됩니다. 근데 얼리 어드미션, 조기 전형을 내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잘 준비해서 합격률을 높이자는 게 조기 전형에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 대표는 학교별 선정 방식에 대한 안내와 주의도 있지 않았는데요. 어떤 학교는 우리 학교에 와서 기여할 학생을 뽑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학생들을 뽑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학교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만큼 잘 준비됐냐에 따라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죠. 아울러 그는 갈수록 늘어나는 대학 학비 부담은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 학교를 선택하고 수입과 자산을 고려한 펩사와 CSS 프로파일 등을 이용한 효과적인 학자금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낸셜 에이드 합격을 하고 파이낸셜 에이드 레터를 받으면 생각했던 만큼 학비 지원을 많이 못 받을 경우가 있죠. 그럼 부담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것들을 또 학교에 어필을 해서 더 맥시마이즈 받고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하면 10명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제출하면 7, 8건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그 오류가 생긴다는 거는 받아야 될 혜택을 그만큼 다 받지 못하면 그만큼 손해죠. 그 예를 들면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너가 필요하냐고 어드미션 어플리케이션에 적는 란이 있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만약에 체크를 해놓으면 합격은 했는데 학비를 다 내고 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죠. 그러면 학비 부담 때문에 그 학교를 못 갈 경우가 많죠. 자산 중에 리퀴드 에셋,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있는 거지만 내일 쓸 수가 있어서 변화가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조금 조정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는 대로 쓰면 학비 혜택을 맥시멈 받지 못할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끝으로 이 대표는 시기적으로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 중 하나는 7학년에서 8학년에 결정난다며 조기에 경쟁력 있는 고교 선택이 우선이고 2차로 학생이 맞는 아카데믹한 활동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자기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공부 잘하는 준비된 학생들은 명문고를 갈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명문고라는 건 그런 시험을 쳐서 가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을 해서. 그런 학교들은 명문대 합격률이 훨씬 더 높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임사 일리노이 매스 앤 사이언스 아카데미를 가면 230명 중에 30명을 아이비 리그를 합격시킬 수 있고, 스티븐슨이나 뉴트리얼 하이스쿨 같은 경우에 한 학년에 1000명이 되는데 아이비 리그를 갈 수 있는 학생은 한 15명밖에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230명에서 30명을 아이비 리그를 합격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 사는 디스트릭 안에 가게 되면 1000명에 15명만 합격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길이 되겠죠. 물론
하이스쿨을 좋은데 갈 수 없는 일반적인 학생일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트릭 가서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찬스를 만들어서 갈 수는 있지만 조기에 중학교 때부터 명문대를 겨냥을 한다면 이런 찬스도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나 학생들의 경우 예약을 통해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무료 상담 신청은 칼리지 플래닝 847-450-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학 입시라는 거는 우리 학부형들이 학생의 장래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학부형들이 이민 와서 자녀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 두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인데요. 자녀들한테 투자해주고 준비를 해주고 도와줄 타이밍은 하이스쿨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어느 만큼 잘 지원을 해주고 가이드를 해주고 잘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인생의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도 좋고 성공하는 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나온 학생들하고 소셜 레벨이 달라져 있죠. 그런 걸 감안하면 이왕이면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이드를 해주고 가르쳐주는 게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고밀도 지단백 HDL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가 높아도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스턴 대학 의대의 마리아 글리모 역학학 교수 연구팀이 평균 연령 70세인 18만 4천여 명의 17년간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는 보도합니다. 분석 결과 혈중 HDL 콜레스테롤 수치 최상위 그룹이 중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H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 최하위 그룹은 중위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7% 높았습니다. 음주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지만 이러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한편 LDL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는 치매 위험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이는 HDL 콜레스테롤이 심장병과 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매와도 복잡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성지순례 여행객 철수 관련 공지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는데요. 대사관 측은 9일 22시 45분 텔아비브발 예정 대한항공 비행편은 10월 10일 13시 45분 출발로 변경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며 수요일과 금요일 출발 예정 항공편의 운행 여부는 검토 후 차후에 공지 예정이나 출발편 티켓을 소지하신 분들은 대한항공 콜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더불어 10월 13일 금요일까지 왕복 티켓 중 사용하지 않은 티켓의 환불 및 변경은 수수료 없이 대한항공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부분적으로 맑고 낮 최고 60도대를 유지하는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6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내일은 구름의 양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겠고요. 한낮 최고 63도까지 오르고 밤 최저 기온은 49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도 비 올 가능성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72%, 바람은 북서풍이 5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쇼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